반려동물과 더불어 사는 삶을 꿈꿉니다. 한밭 FM 93.7MHz 라디오 동물농장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반려복지 전문가 김기현입니다. 반려인 인구 1,500만 명 시대 소중한 반려동물 친구들이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프로그램 오늘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와 또 함께 해주실 게스트를 한 분 모셨습니다. 에스밀 대표 서성원님 나오셨습니다. 서성원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청취자분들한테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폐기되고 있는 외래 어종을 활용하여 반려동물 친환경 간식을 만들고 있는 에스밀 기업 대표 서성원이라고 합니다. 폐기되는 외래 어종. 그거 갑자기 제가 좀 궁금해져서 여쭤보는데, 네. 외래 어종 이렇게 뭐 베스나 이런 것들 뉴스나 언론에서 많이 들었었는데, 네. 혹시 뭐 그런 것을 활용해서 반려동물 이게 먹거리나 이런 제품을 만드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그거를 이제 외래 어종 베스나 블루기를 가지고 기능성 있는 반려동물 다이어트 기능성 간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우리 생태계를 되게 교란시키는 안 좋은 외래 어종이라서 많이 네. 이렇게 잡기도 해야 되지만 네. 그 잡은 물고기들을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크게 없어서 골칫거리라고 했었었는데 그것을 이제 반려동물들 먹거리로 활용하는 게 충분히 입증이 되셨나요? 네. 한국에서는 이제 외래 어종이라고 돼 있는데 당장 옆 나라나 아니면 동남아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식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 영양분이 제일 많다는 잉어 대비 고영양 갖고 있는 물고기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그러면 안 그래도 저도 이제 자세히는 몰랐지만 언론이나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접하다 보면 그런 외래어종 물고기들을 많이 좀 이렇게 포획을 해가지고 빨리 저희 순수한 자연 생태계로 좀 돌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좀 활용을 해서 반려동물들에게 또 특히 영양분까지 높다고 하니 정말 일석이조고 특히 요즘 대세 트렌드에 맞는 그런 뭐 친환경, ESG 경영 이런 것에도 좀 맞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너무 오늘 훌륭한 우리 대표님을 함께 하게 되어서 저희 청취자분들과 또 이제 반려동물 관련돼서 많은 재미난 얘기를 나눌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라디오에 출연하셨는데 그 소감 좀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번에 라디오 동물농장에 출연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저도 자주 찾아봤을 텐데 저도 이런 반려동물 문화나 이런 관련된 정보를 이제 많이 송출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생겨서 점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정보를 많이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반려인 인구가 1,500만 명 시대를 맞이하다 보니까 이제 방송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군데에서 반려동물로 관련된 주제로 얘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고요. 저희 방송도 모르신 게 당연해요. 저희 방송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신생 방송이다 보니까 이제 청취자분들도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요. 오늘 좀 중요한 얘기들 좀 듣고자 하는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얘기들을 좀 나눔으로써 저희 라디오에 좀 청취율이 더 높아지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를 나눌 건데 오늘 이제 나눌 얘기는 펫 비즈니스 좀 작게 축약을 하자면 펫 비즈니스 아니면 전체 좀 크게 보자라고 하면 사업 전반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지원 사업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좀 우리 대표님이 그쪽에 전문가이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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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뭐 많은 부분으로 진행을 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반려동물 비즈니스라는 부분이 이제 자기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는 인식이 사실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뭐 이런 내가 관련된 아이템이 정말 획기적이고 아니면 정말 활용성 높고 실현 가능성 하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정부 지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을 받아서 시품을 만들거나 이제
창업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네, 정말 주변에서 이제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런 사업을 꿈꾸는데 이런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좀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또한도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 좀 많이 설명을 드리려고는 하는데 오늘 우리 서성환 대표님을 함께 함으로 인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중요한 내용들을 오늘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가지고 좀 2부 진행하도록 하고요. 노래 한번 첫 곡 부석순이라는 저는 이제 처음 들어봤는데 부석순이라는 그룹의 노래인데 곡명 좀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아, 네,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를 듣고 네 오시겠습니다. 네. 넌 뭔데 자꾸 생각나 자존심 상해 애 같아 얼굴이 뜨겁고 가슴은 계속 뛰어 내 몸이 맘대로 안 돼 어지러워 넌 한 줌의 모래 같아 잡힐 듯 잡히지 않아 넌 쉽지 않은 걸 그래서 더 끌어 내 맘이 맘대로 안 돼 지금 너를 원하는 내 숨결이 느껴지니 너를 바라보고 있어 I'm missing you So tonight won't you set me free Baby 날 터질 것처럼 만나줘 그만 생각해 뭐가 그리 어려워 거짓말처럼 키스해줘 내가 너에게 마지막 사랑인 것처럼 마지막 밤인 것처럼 Love 마지막처럼 내일 따윈 없는 것처럼 Love I'ma fall in love, baby. You can finna catch me. Give you all of this, baby. Call me pretty and nasty. Cause we gonna get it, my love. You can bet it on black. We gon' double the stack on them. I'll be the bunny and you be my Clyde. Rewrite or die. X's and O's. 시간은 흘러가는데 마음만 급해지지. 내 세상은 너 하나만 missing you. So tonight won't you set me free? Baby 날 터질 것처럼 안아줘 그만 생각해 뭐가 그리 어려워 거짓말처럼 키스해줘 내가 너에게 마지막 사랑인 것처럼 마지막 밤인 것처럼 Love 마지막처럼 내일 따윈 없는 것처럼 One, two, three 새로운 시작이야 절대 뒤돌아보진 않을 거니까 날 너에게 건지면 너는 날 꼭 잡아줘 세상은 우리 걷지 못할 테니까 Like pink in your area Like pink in your Baby 날 터질 것처럼 만나줘 그만 생각해 뭐가 그리 어려워 거짓말처럼 키스해줘 내가 너에게 마지막 사랑인 것처럼 마지막 밤인 것처럼 Love 마지막처럼 내일 따윈 없는 것처럼 Love 아,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아까 전에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를 듣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진행을 했는데, 노래가 블랙핑크의 마지막처럼이 나왔죠. 저희가 이제 제가 라디오를 진행한 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좀 실수를 했네요.
청취자분들에게 양해 말씀 좀 구하고요. 2부 끝나고 나서 부석순 아까 말씀드렸었던 파이팅 해야지 부석순 팬분들이 많으실 텐데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때 꼭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할 텐데요.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지원 사업, 특히 펫 비즈니스 관련해서 지원 사업을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근데 제가 갑자기 궁금해진 게 생겼는데 왜 펫 비즈니스 지원 사업을 오늘 주제로 얘기를 하는데 서성원 대표님을 패널로 모셨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지원 사업을 진행했던 것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반려동물 관련된 아이템으로 정보 지원 사업을 지금 약 한 10개 정도 받았고 현재 ESG랑 공모전 통해서 상을 한 지금 총 최근까지 5개를 받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거에 맞게 이제 해서 초대를 해주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가장 최근에 트렌드를 이해하고 있는 멘토이자 선배이자 이게 전문가라고 저희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제 훌륭하신 멘토님들도 많이 계시고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러지만 그 지원 사업 특히 관련해서는 가장 최근에 선정된 합격된 선배가 최고의 멘토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오늘 모신 서성원 대표님이 가장 전문가가 아닐까 감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한번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대단히 다양할 텐데 조금 중요한 특히 펫 비즈니스 쪽 관련해서 이것만큼은 알아야 된다 하는 뭐 종류 좀 말씀 좀 언급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다른 사업들과는 달리 반려동물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중복되는 아이템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복되는 아이템들 중에서 이제 정말 획기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기능성을 갖고 있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제품들도 보면은 다들 동일하거나 아니면 비슷한데 기능성 한두 가지 추가한 상태 뭐 이런 정도에서 지금 제품이 나오고 있는데 반려동물 비즈니스에서 특히나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야보다는 정말 획기적이다. 그리고 이거 실용적으로 접근했을 때에도 확실히 편리하고 좋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좀 더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좀 생각을 해서 지원 사업들을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예비 창업자들이 막 이렇게 부처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시기에 따라서 단계 어떻게 보면 순서에 따라서 좀 지원 사업들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 자기가 갖고 있는 아이템이 아직 아이디어 단계다. 그러면은 현재 대표적으로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게 있는데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여러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들은 그 직장 내 대기업에서 스타트업을 키워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학생인데 아직 대학교에 있어서 학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거 진행을 해보고 싶다 하면 대학교 내 프로그램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내가 소상공인인데도 이 아이템을 가지고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사업사관학교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로 넘어가게 됐을 때에는 초기에는 초기 창업 패키지와 청년 창업사관학교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다 중복을 해서 진행을 할 수는 없고요.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진행을 했을 때 청년 단점과 장점이 있는 건 초기 창업 패키지는 일단 확실히 교육보다는 돈으로 지원해주는 부분이 조금 더 영향이 크고요. 청년 창업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창업에 대한 교육도 진행을 해주면서 마케팅도 얘기를 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관련 창업 지원 사업을 이끌어낼 수 있는 돈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초기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비로 정말 아이디어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그게 또 학생이냐 아니면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냐 여러 형태에 따라서 좀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말씀이셨고 또 초기에도 이렇게 좀 교육을 기반으로 해서 좀 성장을 하는 데다 목적을 두는 그런 지원 사업과 중복은 되지 않지만 이제 좀 뭐 실질적인 바로 이제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소상공인들에게 좀 도움을 주는
해주는 그런 초기 지원 사업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네. 그러면 이걸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네, 맞습니다. 아니면 정말 오랫동안 좀 사업을 하셨다가 조금 그 사업이 좀 어렵게 되셔가지고 새롭게 좀 재도약 뭐 도전하시려는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도 혹시 지원 사업을 활용할 수가 있나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재창업 패키지라고 재창업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중년 분들에게 이제 중년 창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따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도 조금 질문을 해주시는데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돈을 나라에서 준다, 사업하기 필요한 돈을 준다, 요 정도로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맞나요?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인 부분이 좀 있는데 사실 돈만 지원해 준다라는 목적도 있겠지만 그 부분보다는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목적 중 하나는 이 사업을 키워서 기업이 유지가 되고 성장을 하기 바라기 때문에 지원 사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적인 목적도 충분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교육도 해주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제품이나 이런 것들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비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 또 지원이 가능한 걸로 지금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공간 같은 것들도 대단히 좀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비용이고. 그렇죠. 혹시 그런 것들도 지원 사업으로 연계가 좀 될까요? 네, 그런 것도 충분히 있습니다. 시에서 주최하고 있는 뭐 창업보육관 같은 것들 아니면 대학교 내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창업보육관 이런 부분들로 해서 부담 없이 입주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아니면 청년창업사관학교나 이런 신사업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장소를 제공도 해주면서 실질적으로 창업을 했을 때 내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교육 프로그램 플러스 그 입주까지 이제 진행을 해줍니다. 지원 사업을 어떤 지원 사업이든지 선정이 돼서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되면 왜 동기라고 해서 그 기수별로 또 이제 여러 분야의 대표님들이 함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게 엄청난 장점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신사업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도 각 기수마다 이제 진행을 하는데 청년창업사관학교가 네트워크가 워낙 방대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원 사업 종류랑 좀 단계, 순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아까 전에 저희가 듣고 오기로 했었던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듣고 다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인데 눈 감았다든 해가 춘천인데 아침밥은 10분 더 자야 돼 Take a coffee 또 속에 것들은 다 왜 잘나 보여 나왜 또 왜 아등바등 또 왜 이리저리 쳐왜 우린 다 이어폰 꺼본 좀비 비교해 모두 다 텐션업 펌핑 힘을 좀 내어보자 우린 여러분의 보석순 반복되는 하루의 시작이 되는 이 노래 네 옆에서 불러주겠어 힘내지 못하겠어 Don't give it up, never give it up, yeah 우리 부석순 Fighting Come on 스토리 속에 친구들은 다 왜 잘나 보여 나만 왜 아둥바둥 또 왜 이리저리 저왜 우린 다 이어폰 꺼본 좀비 비교해 모두 다 텐션업 펌핑 힘을 좀 내어보자 우린 여러분의 보석순 반복되는 하루의 시작이 되는 이
Okay. 모닝 카페인은 디카페인 일찍 일어나니 기분 뭐같지 철없이 부재중 전화 제끼고 dance with my laziness 부분 등 팔다리 전부 다 패니 Ooh I feel like I'm 17 이런도 못해만 되는 불행과 같이 살기에는 내 시간이 너무 아깝지 man Y'all don't deserve it Unfortunate is unnecessary 알다시피 인생은 원래 그지 같아 그러니 조금만 힘을 내 구겨진 인생을 연주하는 우린 비운의 베이베이 차분히 다음 악장을 연주해 We got plenty more pages left to play 올라갔다 내려가는 주식같이 알다가도 모르겠는 인생 뭐같지 한 템포 쉬고 물 한 모금 마시기 자 여기서 비타민 A, B, C 반복되는 하루에 시작이 되는 이 노래 네 옆에서 불러주겠어 힘내지 못하겠어 Fire, fire, don't give it up man Don't give it up yeah Fire, fire, 우린 부석순 Fighting at it, fighting at it 네,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듣고 왔습니다. 아, 이 노래 들으니까 정말 파이팅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러면 이제 지원 사업 아까 종류와 단계들을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지원 사업이 어찌됐든 좀 선정이 돼야지 이제 다음 또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다 보니까 지원 사업이 좀 선정되기 위해서 가장 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모 지원 사업을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정이 돼야 이제 나머지 내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뭐 CF를 만들거나 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 지원 사업 선정하는 데에서 좀 중요한 부분은 사실 사업 계획서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 계획서가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솔직히 잘 작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작성이 돼 있다라는 게 독해가 돼야 되고 그리고 도형화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요 정보 지원 사업 계획서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그분들이 뭐 수백 장 수천 장을 보시겠으니까 내 아이템을 가지고 이제 정확히 조금 도형화 표식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게 좀 읽혀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네. 그렇죠. 정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업 계획서를 1차적으로는 잘 써야지 저희가 뭐 구인 구직할 때도 처음에 이력서가 통과가 되어야지 면접까지 갈 수 있는 것처럼 맞습니다. 사업 계획서가 이제 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사업계획서가 도대체 뭐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하시는 생소하신 청취자분들이 많을 텐데 사업계획서라는 거 이제 작성을 좀 하기 위해서 좀 가장 중요한 오늘 많은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좀 꿀팁이나 노하우 좀 이런 거가 있을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 특히 일단은 독해가 그러니까 독해가 돼야 되고요. 상대방이 읽었을 때 이 아이템이 뭔지 정확하게 이 분야에 있지는 않지만 이 아이템이 어떻게 보여지고 어떻게 실용화가 될 거고 어떻게 실현화가 될 건지라는 부분이 솔직히 잘 익혀야 되고요. 그 내부에 이제 이 아이템에 대한 시장성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아이템을 개발하게 만들었고 진행을 했지만 이익이 창출이 되지 않으면 사실 불필요한 아이템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시장 조사도 이루어져야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 계획서 작성하기 위해서 이 분야에 대한 시장 조사 그다음에 아이템에 대한 가독성 그 상대방이 이해를 잘할 수 있는 독해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아이템을 가지고 정확히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다라는 뭐 예를 들면 기계에 대한 되면 도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처럼 이제 도형화 형식으로 해서 상대방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게끔 적는 게 아무래도 꿀팁이나 노하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럼 말씀하시는 상대방이라고 하면 이제 심사위원이라든지 네, 맞습니다. 그런 기관 관계자분들이 되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분들이 어찌됐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수백 장 많으면 수천 장의 이런 사업 계획서들을 받아봤을 때 작성한 그 사업 계획서가 전달이 잘 되어야 될 테고 하고자 하는 얘기가 분명하게 핵심이 좀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글자로 이제 전달이 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도형이라든지 네, 그래프, 맞습니다. 그림 그런 참고 자료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전달이 되면 아무래도 이해도 훨씬 더 빠를 거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 계획서를 아무리 좀 작성을 잘 해도 그 다음에 뭐
아까 예를 들었었지만 이력서를 엄청 잘 쓰고 자기소개서를 잘 써서 면접을 갔는데 네. 면접을 너무 망쳤어요. 그러면 이제 취업이 어렵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잘 썼고 네. 이제 그 다음에 남은 게 이제 발표죠. 네, 맞습니다. 대표님은 그 발표에 대한 본인만의 노하우라든지 꼭 전달해 주시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아, 노하우라기 좀 그런데 일단 사실 발표하는 시간이 운영하고 있는 운영사들마다 각 발표 시간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디는 3분, 어디는 5분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하는 시간이 각각 다른데 기본적으로 저의 노하우 같은 경우에는 IR 발표 자료를 저는 15장 내로 적습니다. 그래야 이게 저희가 설명을 하고 진행을 했을 때 3분 내에도 끊을 수 있고 혹은 설명을 좀 더 길게 했을 때에도 5분 내에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는 15장을 넘기지 않는 편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것보다도 핵심이 이렇게 축약되어 있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발표를 어디서든 진행을 하면 꼭 질의응답 시간이라고 해서 네. 심사위원분들이 이제 뒤에 좀 질문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것은 좀 어떻게 뭐 이렇게 본인만의 노하우 같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사실 저는 노하우라기보다는 사업계획서를 아예 통째로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단점을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은 내가 모르고 있는 단점들도 그분들이 캐치를 해서 말씀을 하신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돌발적인 질문이나 예상했던 질문들도 다 말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아이템에 대한 부분을 사업계획서에 옮겨 적었을 때 사업계획서를 통째로 외우고 있어야 돌발적인 질문도 유연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업계획서를 통째로 외워라. 이거 청취자분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노하우인데 거기다 저도 좀 첨언을 좀 하자라고 하면 정말 본인 아이디어고 아이템이다 보니까 완벽하게 100%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정말 그 부분은 정말 매우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혹시 간혹 가다가 이거는 갑자기 제가 드리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질문인데 너무 좀 자기 기술력이나 이곳에 자신감이 있으셔서 네. 좀 현실적으로는 이제 심사위원들이나 다른 분들이 느끼기에 현실성,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데 좀 이렇게 좀 자기 주장을 좀 강하게 어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그거는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마이너스가 되나요?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이게 사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상황도 되고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상황도 되는데 자기가 전문적으로 기술이나 이런 전문성을 갖고 있다라는 걸 표현을 했을 때 오히려 이게 플러스가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같은 분야에 있는 심사위원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른 운영사 같은 경우에도 그쵸. 그랬을 때에도 이제 그분 같은 경우가 이제 다른 쪽으로 생각했을 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정답은 없지만 적절하게 자신의 맞습니다. 능력을 좀 어필을 하되 너무 좀 이렇게 좀 심사위원들이나 거기 계신 분들에게 좀 이렇게 반대되는 의견을 피력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너무 이제 사업계획서에 그리고 발표에 있어서도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노래 한 곡 또 듣고 와가지고 계속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정석이 부릅니다. 아로하 듣고 오겠습니다. 어두운 불빛 아래 촛불 하나 와인잔에 담긴 약속 하나 항상 너의 곁에서 널 지켜줄 거야 날 믿어준 너였잖아 나 바라는 건 오직 하나 영원한 행복을 꿈꾸지만 화려하지 않아도 꿈 같진 않아도 너만 있어주면 돼 걱정 마 언제나 이 순간을 잊지 않을게 내 품
영원히 빛을 잃어가지 않게 Cause your love is so sweet You are my everything 첫날 밤에 단 꿈에 젖어 하는 말이 아냐 난 변하지 않아 오직 너만 바라볼 거야 Oh, you're light of my life You're the one in my life 내 모든 걸 다 잃는데도 후회하지 않아 오직 너를 위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 바라는 건 오직 하나 영원한 행복을 꿈꾸지만 화려하지 않아도 꿈 같진 않아도 너만 있어주면 돼 약속해 힘들 때 너의 그늘이 되어줄게 내 품에 안긴 너의 미소가 영원히 빛을 잃어가지 않게 Cause your love is so sweet You are my everything 첫날 밤에 단 꿈에 젖어 하는 말이 아냐 난 변하지 않아 오직 너만 바라볼 거야 Oh, you're light of my life You're the one in my life 내 모든 걸 다 잃는데도 후회하지 않아 오직 너를 위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You're light of my life You're the one in my life 내 모든 걸 다 잃는데도 후회하지 않아 오직 너를 위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All I ever want is your love 네, 조정석이 부른 아로하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종류 그리고 이게 사업 계획서 쓰는 것까지 쭉 이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선정되기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지만 그런 마인드, 자세 이런 것들이 이제 특히 예비 창업자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비 창업자의 자세에 대해서 조금 말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예비 창업자분들이 사실 많이들 창업에 대해서 고민을 솔직히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하나가 이 내가 갖고 있는 아이템이 정말 실현할 수 있을까?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게 가능할까? 라는 식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그런 마인드가 사실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 마인드를 충분히 생각을 하고 움직여야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 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예비 창업 단계에서 창업으로 넘어가기 위한 자세를 갖기 위해서는 마인드도 마인드지만은 이 아이템에 대한 정확한 조사 그리고 자료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모으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확실히 이제 진행할 수 있을 거라는 자기 마인드를 갖추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원 사업이라는 게 말 그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좀 지원을 해주는 거고 도와주는 거지 사업은 결국 그 대표가 해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뭐 시장 조사부터 해서 그 아이템에 대한 증명까지도 본인이 좀 노력을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네요. 그죠? 아, 네, 맞습니다. 저도 창업할 때 3년 정도 조사를 했거든요. 아, 준비를 하시는 시간이 네. 3년 정도 그 이후에 지원 사업을 그러면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정말 지금 들으시는 청취자분들한테도 여기 계신 우리 대표님 서성원 대표님도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냥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계속 자신의 아이디어에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가면서 이렇게 길을 찾아가셨던 것 같고요. 서성원 대표님도 지금은 이렇게 여러 예비 창업자들이나 다른 분들에게 멘토 역할도 해주시고 계시지만 본인한테도 좀 뭔가 그런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셨나요? 네. 안 그래도 이 부분에 이제 멘토 역할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해 주시고 얘기를 했을 때에도 사실 뭐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알고 있는 걸로도 저도 많이 배워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현직에 계신 분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누고 진행을 했을 때에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템이 오히려 이런 상황으로도 진행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서 만들고 진행을 했던 아이템이 다른 방향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예비 창업자뿐만이 아니라 조금 좁혀서 펫 비즈니스 이쪽에 반려동물 시장 쪽에서 조금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싶어 하시는 저희 특히 청취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좀 후배들한테 이 얘기는 꼭 전달해 주고 싶다 하시는 얘기가 있을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현재 펫 비즈니스라고 해서 반려동물 사업에 대해 뛰어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돈으로 무조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정부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 그리고 또 간단하게 맨 처음부터 자기 기술에 대한 부분을 이제 출원이나 특허를 등록할 수 있는 지원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기술적이든 실현하든 진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진행을 했을 때 이제 펫 비즈니스라고 진행을 했을 때 이제 반려동물 시장에 대한 부분을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내부에 있는 시장을 무조건 파악을 한 다음 사업화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펫 비즈니스 요즘 워낙 좀 반려인도 1,500만 명 시대가 되다 보니까 펫 비즈니스 다른 사업을 하셨던 분들도 이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제법 많아지셨는데 제 주변에서도 간혹 보다 보면 반려동물을 이렇게 반려인도 아니시고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도도 되게 없는데 그냥 철저하게 사업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겉으로 볼 때는 이게 블루오션 시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제 생각에는 이미 몇몇 아이템들 중에서 레드오션으로 넘어간 아이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거대로 반려동물 시장 겉에 있는 시장만 바라보지 말고 안에 있는 정확한 시장을 바라보고 진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겉에서 그냥 보이는 단순한 외형의 확대뿐만이 아니라 좀 내실에서 정확히 본인이 어떤 좀 포지셔닝이나 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서 좀 고민을 많이 좀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사업 지원 사업에 관련돼서 이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런 예산 같은 것들이 이제 좀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게 되면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좀 집행을 해야지 되나요? 사실 저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예산 집행을 할 때 정말 대표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아이템에 대한 부분으로 많은 부분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제품 개발과 시제품 제작하는데 일단 예산을 많이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이제 인건비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요번 지원 사업을 통해서 내가 상품을 전부 다 만들어서 판매하겠다라는 목표보다는 다른 지원 사업을 또 추가로 받아서 그걸로 이제 제품 개발 완성을 하던 아니면 홍보비로 써서 이제 제품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상용화까지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네. 저도 여기다 좀 동의하는 부분에서는 이 예산이 있어도 정말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 사업 중장기적으로 타임 스케줄을 잡았을 때 대단히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냥 이게 소멸되는 돈, 막 되게 안타까운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선정되셨던 몇몇 예비 창업자분들, 초기 창업가 분들이 정말 자기가 하고자 했었던 그 목표치에 도달도 못한 채 그 좋은 지원 사업의 기회를 이렇게 놓쳐버리는 경우들도 종종 봤었었는데 그 기획을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거기 구간에 맞추어서 좀 활용해서 예산이나 이 지원 사업을 좀 활용을 하면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제 제일 마지막 코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을 마지막 노래는 이제 아이브가 부릅니다. 러브 다이브. 네가 참 궁금해 그건 너도 마찬가지 이거면 충분해 좋고 좋는 이런 놀이 참을 수 없는 이끌림과 호기심 묘한 너와 나 두고 보면 알겠지 눈동자 아래로 감추고 있는 거 Yeah, it's so bad, it's good 난 그 맘을 좀 봐야겠어 Narcissistic my god I love it 서로를 비춘 밤 아름다운 까만 눈빛도 빠져 깊이 난 내게려 숨 참고 let's dive 어서 love dive Oh perfect sacrifice Yeah 숨 참고 love dive 마음은 이렇게 알다가도 모르지 사랑이라는 건 한순간에 필 테니 직접 들어와 두 눈으로 확인해 내 맘 가장 깊은 데로 오면 돼 망설일 시간은 3초면 되는 걸 Yeah it's so bad it's good 원하면 감히 뛰어들어 Narcissistic my god I love it 서로를 비춘 밤 아름다운 까만 눈빛도 빠져 깊이 난 내게려 숨 참고 love dive 어서 love dive A perfect sacrifice Yeah 숨 참고 love dive 숨 참고 love dive 어서 love dive A perfect sacrifice Yeah 숨 참고 love dive 네, 아이브가 부르는 러브 다이브 듣고 오셨습니다. 벌써 이제 마지막 코너가 됐어요. 오늘 서성원 대표님하고 너무 즐겁게 좀 저도 궁금한 내용들이 많았었는데 네.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지막 코너가 됐고요. 그러면 이제 대표님께서 어찌됐든 그 지원 사업 또 예비 창업자들 자세 뭐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사업 계획서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었는데 어찌됐든 저희들은 이제 청취자분들이 꼭 사업뿐만이 아니라 반려동물 모든 문화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다 보니까 네. 앞으로 대표님이 꿈꾸시는 그 반려동물 문화,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반려동물 문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반려동물 문화라고 하는 것도 이제 사실 사람이 중심으로 그 반려동물에게 이제 뭐 제공을 해주거나 이제 좋은 걸 이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 반려동물 문화가 앞으로 반려인들이 많은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통해서 정말 좋은 문화를 형성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려인들이 단순하게 반려동물을 사랑하거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네.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들을 통해서 좀 지식도 좀 상승이 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기를 바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대표님이 그런 부분에서 네. 좀 반려인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같은 것에도 되게 지대한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거 좀 간략하게 좀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미래 목표 같은 것에 대해서. 아, 네. 뭐 저희는 제가 이제 미래 목표가 있다면 이제 반려인 분들이 이제 조금 더 많은 지식과 많은 정보를 취합할 수 있고 그리고 전문적인 얘기를 다른 분들한테 이제 카더라 통신이나 뭐 이런 자칭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뭐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듣는 내용보다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반려인들이 교육을 받아서 반려인 분들한테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그리고 뭐 정보들을 저희가 제공하기 위해서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긴 있습니다. 앞으로 서성원 대표님도 반려동물 그런 관련된 교육, 정보 그런 그 서비스를 좀 꿈꾸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 이게 S밀 우리 서성원 대표님 관심을 갖고 계시면 많은 청취자분들이 그런 교육의 그 기회가 좀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고요. 아까 전에도 언급을 해드리긴 했지만 특히 반려인들에게 이런 부분들은 좀 당부하고 싶다. 이런 것들 사랑하는 것을 벗어나서 이런 것들을 당부하고 싶다 하시는 내용이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카더라 통신보다는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자료를 이제 습득을 하신 다음에 이제 근처에 있는 전문가분들한테 이제 자문을 구하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복숭아나 이런 거는 분명히 제 몸에 좋을 수도 있는데 사실 반려동물이나 이런 동물들한테 안 좋은 영향이 갈 수도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좋다고 해서 반려동물한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내 반려동물한테 맞는 그리고 그런 교육법들 그리고 그러한 식습관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반려인 분들이 교육을 좀 더 많이 받아서 정확하게 자기 반려인들한테 사랑을 해줄 수 있는 요건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카더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었는데 네. 요즘 SNS 뭐 유튜브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대단히 많은 정보들이 막 홍수로 범람을 하고 있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가 되셔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아,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조금 선별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정말 제대로 된 내용이다? 아니면 이게 카더라다? 이런 것들을 일반 그냥 반려인들이 알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전문가분들한테 많이 자문을 구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분에게만 물어보고 이러한 부분이 맞다라는 것보다도 뭐 수의사분들이나 아니면 훈련사분들이 뭐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해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문의를 해볼 수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확한 지식을 조금 더 쌓아서 카더라 통신보다는 이제 정확히 전문가들 의견을 좀 따르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어디 SNS 같은 데서 보았었던 내용도 거기 하나만 맹신하지는 말고 네. 이 내용이 맞는지 정말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 하면 주변에 뭐 자주 가는 동물병원 수의사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반려동물 전문가에게 한 번 더 확인해 보거나 물어보는 그런 방법이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말 마지막 순서로 우리 서성원 대표님 좀 개인적인 소망이 좀 있으실까요? 이건 정말 개인적인 소망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이제 사실 반려동물이 이제 사실 저희한테 이제 빠질 수 없는 가족 중 하나잖아요. 네. 이제는. 그래서 사실 뭐 안 좋은 소문들도 많이 들리기도 하는데 저는 유기견 쪽이 조금 더 많이 잘 풀렸으면 하는 소망이 좀 있습니다. 유기견 문제가 좀 사라지는 우리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좀 발생하는 그런 빈도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었으면 하시는 소망을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유기견을 생기는 것도 저희가 실은 지난 방송 때 유기견 입양과 관련된 주제로 얘기를 나눴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발생을 방지하는 방법도 매우 중요하지만 혹시 유기견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반려인들도 그렇고 좀 관심을 갖거나 해야 될까요? 유기견이 발생한 유기견들을 대상으로? 저는 유기견이 발생이 되는 거는 유기견들이 지금 보호소나 이런 데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봉사 같은 것도 관심이 좀 있고 네. 후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 그런 것들 말고도 뭐 혹시 방법이라든지 뭐 함께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말씀해주신 거대로 이제 그 부분이 전문인 것 같아서 제 생각에도 네, 그런 부분보다도 이제 아예 유기견이 발생이 되지 않게끔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노력하거나 이제 사실 강아지들을 키우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내가 많이 외로워서 아니면 이제 강아지들 내가 한번 귀여우니까 키워볼까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보다는 이제 강아지를 키우게 됐을 때에도 조금 더 이제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내가 이 하나의 생명을 같이 내가 짧게는 15년 뭐 길게는 뭐 한 20년 정도라도 정말 평생을 같이 갈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데려와서 진행을 했으면 저는 그 부분에서라도 조금 더 유기견 숫자가 줄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반려동물은 단어 그대로 이제 정말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식구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당연히 식구를 이렇게 정말 뭐 간혹 사람 중에서도 나쁜 분들은 계시긴 하겠지만 유기하거나 조금 아파졌다라고 해서 버리거나 식구들을 그렇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반려동물도 정말 내 반려 식구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아마 그런 문제들이 조금은 사라지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얘기 정말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궁금했었던 내용들 많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성원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밥펫 라디오쇼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매주 저희 밥펫 라디오쇼는 라디오 동물농장은 저희 새로운 패널과 다양한 주제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리빙 위드 펫 지금까지 진행해 김기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